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건강 생활 기술, 건강 문제 나누고 함께 해결하기. 오늘은 건강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강 열기부터 볼게요. 엄마, 제가 배가 자주 아픈 까닭이 아침을 종종 거르고 저녁은 늦게 먹어서일까요? 엄마가 최선을 다하지만 식사 준비는 늘 어렵구나. 우리 가족이 제때 식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그럼 아침 식사는 엄마 대신 아빠 우리 모범이가 함께 준비하면 어때? 여러분, 모범이의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모범이의 건강 문제를 그림과 같이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모범의 건강 문제는 배가 자주 아픈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아침은 엄마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엄마가 직장도 다니면서 아침을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아침을 잘 준비를 못해서 우리 아이가 아픈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랬을 때 가족이 함께 준비를 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함께 그와 관련된 해결 방법을 찾아냈어요. 우리도 이렇게 모범인의 가족처럼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환경, 건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건강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의사소통이란 사람들이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 뜻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건강이가 웃고 있죠? 건강이가 웃으면서 저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나요? 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웃고 있죠. 그리고 기분도 좋다고 하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어서 건강이는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 볼까요? 건강이가 저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어때요? 진짜 기분이 좋아 보이나요? 표정을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죠? 말투도 굉장히 힘이 없고, 그래서 말투라든지 행동, 표정에서 이 사람은 기분이 좋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은 꼭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사소통을 해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높고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친구 보세요. 고함을 지르네요. 내 얘기 좀 들어봐! 선생님은 아주 우아하게 고함을 질렀죠? 실제로는 이렇게 고함 지르지 않죠?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두 경우 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죠?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방식이 잘 안 되면 상대방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거나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 때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한다면 자아 존중감과 정신 건강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신체적 건강까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아 존중감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존재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하는 사람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잘 말해야겠죠? 듣는 사람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가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말하는 친구들 입장에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건실에 배가 아파서 오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뭘 먹었니? 언제부터 아팠니?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이래서 배가 아프구나.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게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침에 뭐 먹었니? 언제부터 아팠니?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거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뭐 먹었니? 했는데 어제부터 뛰어놀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되게 엉뚱한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친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걸 경청이라고 해요. 다음 활동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합시다. 원래는 짝활동인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짝활동을 못하고 선생님이 대신 그 짝이 되어주겠어요. 우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잘 듣고 30초를 셉니다. 자, 일단 내용을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바름이와 소통이는 단짝입니다. 건강한 소통이에 비해 몸이 약한 바름이는 감기에 잘 걸립니다. 나는 겨울마다 감기에 걸려. 그래서 겨울이 싫어. 저런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감기에 안 걸릴까? 목을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해. 그 방법도 써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어. 그럼 따뜻한 물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자주 마시면 어때? 학교에 물 가지고 다니는 거 자꾸 잊어. 귀찮기도 하고. 책상 앞에 잘 적어놓고 실천해봐.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럴까?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소통이가 했던 말을 적어봅시다. 종이에 적도록 하고요. 적는 동안 이 화면을 일시정지해 주세요. 네, 잘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소통이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기로 해요. 바름이와 소통이는 단짝입니다. 건강한 소통이에 비해 몸이 약한 바름이는 감기에 잘 걸립니다. 나는 겨울마다 감기에 걸려. 그래서 겨울이 싫어. 저런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감기에 안 걸릴까? 목을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해. 그 방법도 썼는데 별로 소용이 없어. 그럼 따뜻한 물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자주 마시면 어때? 학교에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건 자꾸 잊어. 귀찮기도 하고. 책상 앞에 잘 적어놓고 실천해봐.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럴까? 이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도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더 잘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까와 왜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발표해 볼까요? 안타깝게도 들을 수가 없네요.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2번 반복해서 들었고 또 선생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2번째 들었을 때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의 요점이 무엇인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한다면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럼 진짜로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과정을 어려운 말로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단계는 일단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 알아차리기, 정보와 자료 수집하기, 대안 찾아보기, 대안 선택하기, 실천하기, 결과 돌아보기인데요.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 알아차리기 과정인데요. 우리 학급을 예시로 들었을 때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여기 친구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 반에 먼지가 많은 것 같아. 기침하는 친구도 많고 이런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기침하는 친구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요. 기침을 많이 하는 친구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죠. 청소 당번이 제대로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그냥 있잖아. 귀찮다고 환기도 안 하고. 청소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서 청소하기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제대로 안 하기도 하지만 또 청소 안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청소를 아예 다들 하기 싫어한다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대안을 찾아보는 거죠. 환기를 자주 하면 좋겠어 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 친구는 천식, 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를 배려해 주어야 돼. 그래서 이런 청소 같은 할 때 이 친구는 또 빼준다든지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안을 같이 여럿이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지를 낚도록 합시다. 청소 당번이 모두 공평하게 청소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학급회의 하는 거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실천하는 거죠. 일단 청소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청소기를 이용하고, 걸레를 통해서 걸레로 먼지를 닦는 거예요. 아까 친구들이 얘기했던 의견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과 돌아보기인데요.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원인을 돌아보고 다른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먼지가 줄어서 기침하는 학생은 많이 줄었는데 만족하지 못한 결과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창문을 열 수 없다는 점이겠죠. 그랬을 때는 그 원인을 돌아보고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의사결정 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정해서 의사결정 단계에 맞춰 실천 방법을 적어보는 건데요. 처음 하는 거라 많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 차근차근 그 내용을 적었으니까 구글 설문지 통해서 해보거나 또는 활동지를 선생님이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 온라인 이학습터에 활동지를 인쇄해서 둘 중 더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건강 문제가 뭐지 좀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여기 예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건강이는 채소를 싫어하는 예시 1과 예시 2는 용용이는 운동을 좋아한다는 이 내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급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 요 문제 알아차리기 요 순서 있죠. 요거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한번 적으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서 건강 문제를 발견했을 때 건강 의사 결정에 따라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면 정확하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여러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